미래 통일 세대의 통일 공감을 위한 특강, 통일에 대한 성찰, 통찰,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떤 통일을 해야 하는지, 통찰력으로 무장한 우리들에게 통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강연자는 남북한 통합 1호 한의사 김지은님입니다. 박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북한 통합 한의사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이게 무슨 뜻이죠? 남북한 통합한의사 1호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북한에서도 한의과대학 정규과정을 공부를 했고 한국에 와서도 한의과 정규과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 남북한 통합한의사 1호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한반도 인구를 7천만 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네네네. 한의대를 남과 북에서 다 다닌 사람은 7천만 명 중에 저 혼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북한까지 포함하니까 이제 7천만으로 따지게 될 수밖에 네. 없군요. 남북 통합 1호 한의사 김지은님의 통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7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북한 이탈 주민의 날. 네, 맞아요. 네. 북한이 이탈. 모르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입니다. 이게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고요. 맞아요. 제가 이 7월 14일 날 그 행사를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가운데서 제가 제일 마음속에 남았던 거는 그 행사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예, 그 자유를 향한 용기, 통일을 향한 여정. 그래서 그런 긴 여정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건데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노력을 해서 그걸 한 발 한 발 밟아 나가야 우리가 결국에는 통일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북한에서 제가 한 10년 정도 의사였어요. 네. 북한에서 10년 정도 의사였으면 탈북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왜 탈북을 했습니까? 하는 질문을 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질문에 제가 의사였기 때문에 탈북을 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북한이 정말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제가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정말 어려웠을 때 북한 보건의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면서 제가 맡은 제 담당 아이들이 사망하는 것도 여러 차례 계속 보게 되고 저녁에 퇴근할 때면 저 내 8개의 배도 중에서 어떤 아이 얼굴을 내일 아침에 보지 못하게 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퇴근을 하고 내가 의료인이라는 것에 대한 회의감,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의사가 무슨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1999년 3월에 혼자 두만강을 건넜죠. 저는 지금도 강가의 어두운 저녁에 그 숲속에 서 있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두만강을 건너기 직전에 저 길을 내가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갈까 하고 그 밤에 그 주변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상황을 살피던 생각이 나서 되게 무섭습니다. 그 목숨을 건 한국행이셨는데 한국에 오셨을 때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랐던 거는 인천공항의 모습이었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갔었는데 화장실 옆에 그 수도가 물을 마셔도 됩니다 하는 글씨가 써져 있었는데 그것 굉장히 놀랐고 아 여기 화장실이 아니고 여기서 사람이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이 놀랐죠. 북에서도 북한에 계실 때도 의사였으니까 남한에서도 분명히 의사를 하고 싶으셨겠지만 사실 그 한의사의 자격을 얻기까지는 7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셨다면서요? 네.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통일부에서
북한 학력 확인서 하는 걸 떼줍니다. 예. 북한 학력을 어느 정도 조사하는 과정 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 확인서를 떼주면 그걸 가지고 저도 교육부에 가서 한국 한의대 6년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자격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국가고시 시험은 보건복지부 주관입니다.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가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국가고시 시험을 칠 수 없습니다. 오. 북한에 가서 의사 생활을 할 때 소지하던 서류를 가져오세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가져와요? 네. 북한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긴데. 네. 사실은 한국에 와서 여러 그 조사 기관에서 진짜 거짓말 탐지기까지 하면서 여러 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저는 신분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행정부처는 또 다른 거예요. 네. 갔다 오라는 말 하니까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감정이 좀 그럼요, 그랬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죠. 제가 지금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내가 북한에 가서 북한 주민을 접촉할 경우 국가보안법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서류를 발급해주면 가서 가져올게요. 그걸 원하십니까? 이러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살아갈 의욕을 사실 잃었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야, 내가 진짜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면서 이 사회에 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면서 유서를 썼죠. 이것이 제가 한국에 와서 1년 정도 됐을 때 있은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 조금 불합리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가서 자격증을 가져오라는 걸 그래서 국회에 국회의원들한테 진정서, 편지 같은 걸 썼어요. 예. 한 국회의원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거는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그해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의사들이 생명을 살리는 공부를 했다면 북한 의사도 생명을 살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이 우리 탈북민들한테 베푸는 그 관심과 배려와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제가 국회 청원을 사실은 넣었어요. 거기서 제 문제가 어느 정도 상정이 돼서 이후에 한의과대학을 편입을 하게 됐죠. 험난한 탈북 과정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 지금 얘기 들으면서도 느꼈지만 치열했던 남한 정착 스토리도 지금 들어서 알겠지만 사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만 정말 김지은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에 한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이 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는 탈북민 개인의 노력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사회에 와서 대한민국 이 사람들이 관심, 그다음에 이런 보살핌, 배려 이런 주변들이 관심이 없었더라면 사실은 저도 그렇고 다른 탈북민들도 어느 정도 정착하는 데까지 가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절망이 옆방에 희망이 있었고 그 희망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함께 성장해 나가고 함께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한의사님, 근데 탈북민과 북한에 대해 아직도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생명입니다. 네.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것도 그 생명이 기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북한이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해서 북한에서 전염병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북한만이 문제가 첫 번째일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도 결코 안전할 수가 없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북한 보건의료가 지금보다 나아져야 되고 우리는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저는 친구가 돼야 된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오랫동안 함께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안 좋은 표현을 해도 그래 친구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탈북민들과 북한,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과 친구가 되게 되면 뭐가 필요한지 작은 거 하나 줘도 고맙게 생각할 수가 있고 기분 나쁜 말 해도
그래 그럴 수가 있어. 저는 원래 성격이 그러고 저 말에 악의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서로가 공감되는 부분이 어느 시점에 올 것이다. 건강한 한반도의 미래를 지금 대한민국이 10대, 20대 함께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정말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강의원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 통일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손주,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 왜 북한을 보듬지 못했어요?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려면 북한이라는 저 사회를 어떤 식으로든 대한민국과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다 보면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나지 않을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김재님의 큰 박수 보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치열한 일상을 사느라 잊고 있었던 분단 현실과 통일에 대해서 공감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언젠가 정말 통일이 일상이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것. 그 날을 잘 살아가려면 이 통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서 여러분도 스스로도 통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